안녕하십니까. SE테크놀로지 한영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예제를 도구를 통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도구는 카메오 시스템 모델러입니다. 카메오 시스템 모델러는 시스템을 기반에 시뮬레이션 가능한 도구입니다. 보시는 화면이 카메오 시스템 모델러의 첫 화면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방법은 보시는 것 같이 아이콘을 눌러서 생성 가능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파일을 눌러서 New Project를 통해서 생성 가능합니다. 우선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지정해 두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들 다이어그램은 블럭 디피니션 다이어그램입니다. 블럭 디피니션 다이어그램은 시스템과 그 구성 요소를 표현하고 블럭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생성 방법은 모델의 우클릭을 통해서 블럭 디피니션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음은 블럭 디피니션 다이어그램의 이름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록은 왼쪽 메뉴에서 블록을 선택해서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블록을 만들 때 있는 스탬프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개의 블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에 대해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들 블록은 컨스트레인트 블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성 방법은 블록과 동일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컨스트레인트 블록도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럭트 블록은 수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값을 얻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밸류 타입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타입도 왼쪽에 보시는 메뉴 막대에서 선택하여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밸류 타입의 이름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든 밸류 타입에 대해서 리얼 값을 상속받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값을 상속받는 이유는 파라미터 값을 리얼 값으로 하기 때문에 밸류 타입 값, 파라미터 값을 연결할 때 오류가 나지 않도록 밸류 타입도 리얼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록에 대해서 속성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속성값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속성값을 넣어줄 블록을 선택하고 검은색 플러스 눌러주시면은 여러 개 속성장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그 중에 밸류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밸류의 이름과 밸류의 타입을 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값의 이름은 x이고 밸류 값의 타입은 좀 전에 만들어 놓았던 밸류 타입의 이름 중 하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값은 진폭을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거리를 나타내는 디스턴스 미터를 밸류 타입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른 밸류 값을 추가할 때에는 검은색 플러스가 아닌 밑에 있는 하얀색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바로 생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생성 방법은 밸류 값을 정해놓고 콜론을 추가한 후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원하는 타입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v 값은 속도이기 때문에 벨로시티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다음 작성 방법은 밸류 이름을 눌러주신 다음에 빨간색 T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 중에 맞는 속성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T0는 나중에 T값을 받기 때문에 T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X0도 나중에 X값을 받기 때문에 X와 동일한 타입을 넣어주겠습니다. V0도 V값과 동일하게 넣어주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도 밸류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컨스트레인트 블록에 수식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은 컨스트레인트 영역의 중괄호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은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PPT 맨 첫 장에서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값을 구하는 수식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동일하게 수식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수식을 넣었으면 파라미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방법은 value 프로퍼티와 동일하게 검은색 플러스를 눌러서 파라미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는 위 수식에서 수식을 보고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위 수식에 보이는 밸류 값을 파라미터 값으로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컨스트레인트 블록도 이와 동일하게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T도 파라미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블록과 블록들의 관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뜬 워닝은 컨스트레인트 블록의 이름에 괄호가 들어가서 생긴 워닝인데요. 그렇게 큰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들 간의 관계가 모두 설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도 막대 메뉴에서 선택하여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턴스 생성하면은 어떠한 블록의 인스턴스인지 선택해 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저희는 5개의 블록에 대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의 인스턴스가 생성되었고 인스턴스의 이름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의 이름이 생성되었으면 인스턴스의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를 더블 클릭하여 슬롯을 통해 인스턴스의 값을 0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이와 동일하게 인스턴스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댐퍼도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에 대한 값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K에 대한 값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의 값도 다 넣어주었으면은 블록 디피니션 다이어그램을 모두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록 디피니션 다이어그램까지 만들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라메트릭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